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이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0월 3살짜리 한국 어린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인 지난 2월 1일 이 아이는 싸늘한 주검이 됐습니다. 의료진과 검찰이 주장하는 사망 원인은 아동 학대. 미국 전역은 들썩였고요. 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입양지에 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질 기세인데요. 먼저 자세한 사건의 경위부터 듣고 가죠. 미국 연결합니다. 재미 저널리스트 윤아리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망한 아이의 이름이 현수라고요. 네, 정확한 남자의 이름은 매덕 현수 오켈런입니다. 입양 이후에. 예, 2010년생이 맞습니까? 네, 2010년생이고요. 현재 나이로 3살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망 상태로 발견이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응급실로 실려갔다면서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 2월 3일이고요. 예. 현수군이 처음 병원에 간 것은 이거보다 이틀 전인 1일이었고요. 예. 처음에는 쉐리그로브 어드벤티스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현수군은 이미 의식은 없는 상태였고요. 두개골이 깨져서 앞머리와 뒷머리에서 계속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뇌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척수액과 같은 액체가 콧구멍이나 이런 귓구멍을 통해서 척추까지 막 스며드는 그런 되게 안 좋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미. 그래요? 네, 그래서 옷도 다 그런 액체들로 젖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현수군을 현장에서 본 병원 관계자는 이제 헤드 투 토라고 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다 상처가 나 있었다고, 멍이나 그런 긁힌 거나 이런 구타 자국이 많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사고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려온 건가요? 이 양아버지가 31일에, 그러니까 1일보다도 또 하루 전날이죠. 31일에 욕실에서 같이 형이랑 목욕을 하다가 넘어져서 어깨 부분을 부딪혔다고 진술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근데 그 당시 또 아이가 울고 화나 있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제 달래다가 넘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넘어진 것에 비해서 너무 상처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었던 게 이제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병원이 1일날 그 아이를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때 예. 바로 경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급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네요. 네, 1급 살인 혐의와 아동 학대로 인한 살해 혐의. 예. 체포가 됐습니다. 양아버지 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완전히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예. 이제 이 아버지가 진술한 내용으로는 바로 응급실에 데려온 것이 아니고 시트를 갈았다 그래요. 뭔가 묻어있는 시트를 갈고 1시간 동안 경과를 또 주고 받다고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실에서 넘어진 다음에 바로 데려간 것도 아니고 이제 눕혀놨는데 그 하루가 또 지나고 눕혀놨는데 시트에 뭐가 묻어서 그래서 시트를 갈고 1시간 동안 경과를 주고 봤는데 예. 1시간 뒤에 보니 애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또 바로 데려간 것도 아니고요. 애를 그때 또 씻겨서 응급실에 데려갔다고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래도 계속 사고다 주장하고 있고요. 네,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지에서는 아니 어떤 부모가 아이가 그렇게 상태가 안 좋고 의식이 없는데 예. 시트를 갈고 아이를 씻겨서 응급실에 데려가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 부분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군요. 네네. 의식이 없는 아이를 목욕시켜서 응급실을 데려갔다 이런 부분들. 네네. 보니까 이 양아버지한테는 양아들 현수 말고도 친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7살짜리 아들이고 이름은 A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살짜리 아들은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이 아들 같은 경우도 자기는 동생을 사랑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지에서는 아버지가 아이를 구타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 다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타겟이 이제 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증언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부검 결과만을 가지고 예. 이제 이 살해 혐의를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부검 결과만 가지고 그러니까 증언은 효력이 없다. 부검 네, 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서 혐의를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혹시 주변의 증언, 이웃들의 증언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안 나옵니까? 평소에 어떻게 지냈다라든지 뭐 이런 거요. 현재 이웃들의 증언은 조사가 된 바가 없고요. 이 조부모님 같은 경우도 예. 자신의 아들인 브라이언이 현수를 입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써왔고 예. 그리고 아이를 입양한 순간부터 지난 4개월 동안 굉장히 사랑으로 키웠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엄마 얘기는 없습니까? 엄마 얘기. 양 엄마. 엄마인 제니퍼 같은 경우 그 사고가 났던 당시에는 사실 아웃 오브 타운이라고 하죠. 그 주변 지역에 없었어요. 좀 멀리 동네.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아. 지금 현재는 본인은 남편을 믿는다고 그럴 리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 이제 구타로 인한 사망이 사실이 된다면 양부모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입양을 한 셈이 되는데 이 양아버지 그렇죠. 어떤 사람입니까? 양아버지 같은 경우 실제로는 전혀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서요? 현직 공무원. 네네. NSA 국가안보국이죠. 국가안보국의 한국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그런 이유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고 하거든요. 네. 원래 폭행 전과가 있다든지 아동학대 전력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전혀 그런 없고요. 것도 실제로 전혀 없고. 해병대 출신인데 이라크전에 참전해서 그 전쟁 포로로 잡힌 미군들을 이제 구조하는 작업에도 참가를 해서 사실 현수군을 입양하는데도 그런 공로가 많이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보면서 지금 미국 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한인 사회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예. 실제로 이 현수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게 입양아에 관련돼서. 과거에도. 얼마 전에는 13살 여자아이를 그냥 굶기고 구타하고 감금하고 이런 사건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입양 천국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입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행하게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입양을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하고 더 맞는 가정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가 지금 상당히 술렁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알겠습니다. 예, 현수군 사망 사고 뭐라고 해야 되죠? 현수군 아동학대 의혹 사건 자세한 정황 들어봤습니다. 윤아리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국 현지의 재미 저널리스트 윤아리 씨를 먼저 연결을 해봤고요. 아직 1심이어서 뭐 죄를 100%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사 현수가 아니더라도 현재 해외 입양 시스템은 상당히 허술하다.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분들이 있어서 연결을 합니다. 해외 입양 한인들의 쉼터예요. 뿌리의 집 원장 김도현 목사 연결을 해보죠. 김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수 사건을 듣고는 어떠셨어요? 뭐 슬프고 아프고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번 사건 결정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좀 큰 틀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입양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산업적 성격 때문에 오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적 성격이요? 아니 아이들을 좋은 데서 잘 크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 하나가 미국으로 입양 가면 사실 국내의 입양 기관들은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8,000불에서 23,000불 정도의 입양 수수료가 한국으로 건너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 기관들이 사실은 입양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기관들이다. 이렇게 일단 입양 산업 쪽에서만 보면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한 해외 입양 기관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15명 이상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 알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입양 기관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 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정조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사실 되고 있는데 입양기관이 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가정조사도 큰 의미를 가지기 참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비교적 가장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 타운홀 미팅 같은 곳에 가서 입양 예비 부모들을 발굴하는 겁니다. 타운홀 미팅이 뭐예요? 그러니까 동네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을 조직해가지고 동네 모임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제 입양하라고, 입양은 이런 거라고 해서 입양 예비 부모들을 발굴을 하죠. 첫째는 그런 게 있고, 가정조사를 미국의 한 입양기관에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한다. 그러면 거의 99명이 합격하고 1명 정도 떨어지는데, 떨어진 1명이 또 다른 입양기관에 가서 나 입양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합격할 수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저희 입양인들 중에는 바로 그렇게 한 기관에서 사실은 정신병이 있어서 거절당한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아이를 입양해서 그 사람을 미국에서 키웠는데 그 자란 입양인들은 일생 동안 사실 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내내 그 욕설과 구타와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입양을 당해서 뭐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많은 입양인들이 사실은 지금 돌아와 있는 사람들 중에 무슨 감옥에 가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입양 갔을 때 간 가정에서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학대를 당하고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은 채로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주에 있는 가정으로 몰래 재입양을 시켜서 고생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입양 중개가 큰 사실상 산업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틀 안에서 사실 인간의 인권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이 경우를 보면 현수군의 경우를 보면 미국인 양아버지가 미국의 현지 공무원이었고요. 현수 입양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정성을 쏟았답니다. 한국도 3번이나 방문을 하고. 이 정도면은 그럼 입양 기관에서는 그래도 외형적인 조건을 다 검증을 하긴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공무원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울 조건이 된다든지 그 사람이 무슨 한국 관련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아동을 입양하고 싶어 했다. 오히려 저희 같으면 감점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본인이 아이를 키운다는 근본적인 생각이어야 되는데 한국이라고 한 게 중간에 끼어서 그게 하나의 자기 가치의 일부로 작동한다면 그거 오히려 문제될 수 있고요. 이라크에 참전해가지고 무공훈장을 받았다라고 해서 아이 키우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전쟁 용사가 미국 노숙인의 80%가 될 정도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깊은 전쟁의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데 겉으로 봐서 전쟁 용사라고 하는 것 자체 오히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모의 조건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 하니까 큰아들한테 동생 챙겨주고 싶어서 입양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정도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저희가 그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들여다봤는데요. 거기에 들여다보니까 이 현수를 사실 이렇게 사실 저희는 살해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장기 기증을 4건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 기증하는 쪽에서 슈퍼히어로라고 하는 그런 그 칭찬을 받고 있는데 현수 장기 기증하겠다 또 이런 것도 계약을 했군요. 서약서를 슈퍼히어로가 벌써 슈퍼히어로 호칭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공로를 세우는 것이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입양도 하나의 공로가 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될 수 있고 이 가정조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 과정이니까 우리가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좀 허술한 점을 지적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입양 시스템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미국의 입양 가정이 가정조사를 하는 거를 한국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적 성격 하에 있는 가정조사라고 하는 거 문제 있다. 그다음에 우리는 가정법원에서 사실 가사조사관이 입양 당사자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한국의 미혼모를 만나서 네가 진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겠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보고서를 판사에게 내고 또 가사조사관이 미국의 입양 부모를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손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양을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케이스를 워낙 많이 보고 그분들을 도와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네. 김도현 목사였습니다.